지금 동해안과 연접한 일본 열도의 혼슈지역 이시카와현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노토반도가 피해가 막심한데요. 저는 인간으로서 굉장히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빨리 극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역사랑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저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우리 지역과 이 지역과는 깊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놓고 볼 때는 고구려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을 했었고요.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드디어 670년에 일본국이 건설이 되죠. 그 이후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국 정부와 하이라는 이름의 세력과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하이를 단순하게 아이누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토착민들, 그리고 그 당시 때 고구려 멸망 후에 집단지를 건너온 고구려 유민들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노토반도 끝에 가면은 하이열 고분이라고 있는데요. 쌍분입니다. 그래서 암고분, 숫고분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정교하진 않지만은 전형적인 고구려의 말각 조정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주림 양식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평양 지역에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집안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고구려 오해분 오호묘가 그렇습니다. 초기에 발견됐을 때는 이 무덤의 주인공들은 여진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고구려계로 알려져 있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구려인들이 이미 일본국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일본 열대에 많이 상륙하고 진출했는데요. 그리고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는 고구려민들이 당연히 동해를 건너서 일본 열대 곳곳에 상륙을 했습니다. 보트 피플들이죠. 그럴 때 그들이 가장 많이 도착하는 곳 이시카와현 지역입니다. 물론 북쪽에 니가다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시카와현 밑에 후쿠이현도 있습니다만은 후쿠이현 이시카와현 지역이 가장 자연스럽게 도착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위에 발해인들이 거기에 도착했거든요. 1998년도에는 발해가 건국한 지 13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제가 발표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발해인들의 해양 활동에 관한 연구란 논문입니다. 주로 일본 열도의 연관성을 샅샅이 분석했는데요. 아주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 그 다음에 문헌 기록들, 그 다음에 저의 항해 경험을 통해서 항해 전문가로서 논문을 작성한 거죠. 그 논문에는 항로가 있는데요. 많은 항로가 사용됐습니다만 주로 이시카와현과 연관된 것은 동해 북부 사단 항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해가 해양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발해 역사 자체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연구도 덜 됐으니까. 주로 발해 연구는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했었고요. 중국인들이 했고 북한이 했고 그리고 러시아가 늦게 했고 우리 남한학자들은 아주 늦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역사학계죠. 장도빈 선생 같은 분들이 했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학계에서는 정말 늦게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반성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발해 해양 활동에 관해서는 제가 처음이니까 연구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당시 일본 열도에 발해인들이 파견한 사신단은 공식 사절단만 총 34차례입니다. 한 번에 민간인들만 1100명이 갔다가 다시 돌려줘 보냈는데요. 아마도 해양문의 특성상 비조직성, 민간인들, 그 다음에 불보전성, 기록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놓고 볼 때 숱한 사람들이 동해를 건너서 일본 열대 곳곳에 도착했을 겁니다. 동해 얼마나 대단한 바다입니까? 동서의 폭은요, 넓은 데는 1000km에 해당을 해요. 이 엄청난 바다를, 특히 겨울바다를 우리 민족, 그리고 특히 고구려인들, 발해인들은 목숨을 걸고 건너갔던 겁니다. 우리 이런 사실들 모르고 있어요. 많은 항로가 있지만은 이번 지진과 연관된 이시카와현, 이거는 제가 동해 북부 사단 항로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시카와현에 많이 도착합니다. 거기 대표적인 것은 가하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토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998년도에 노토반도에 갔었는데요. 여기서 많은 사실들을 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구려계 말각 조정 양식 고분군도 보고, 그 다음에 기타 신사 같은 항해 신사, 절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노토반도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한 겁니다. 가하에 도착할 때는요, 남해부에서 출항했다 그러니까 현재 남해부는 함경남도 북청으로 일단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길 출항했던 배가 가하 지역에 도착하는데요. 이때 187명이 타고 갔는데 대참사를 맞이해서 46명만 생존했습니다. 그러니까 141명이 죽은 것이죠.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노토반도에는 3번이나 도착했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거기에 바레인들이 묵을 수 있는 어떤 건물, 즉 객사, 객원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올 때는 여러 곳에 상륙을 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이시카와현이라든가 아니면 북쪽에 도착하지만 후기로 9세기로 내려가면서는 점점 남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도권과 가장 가깝게 도착할 수 있는 후쿠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여기 스루가 객관인데요. 제가 1982년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스루가 객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즈모 지역까지도 가고요. 그리고 억지로 일본인들이 바레인들의 사신 도착을 막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 남쪽 후쿠오카까지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혼슈 중부부터 북부 지역 사이가 바레인들이 도착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한 군데입니다. 수도권에서 나와서 본격적으로 출항하는 것은 바로 후쿠현의 스루가 지역이고요. 그리고 다시 북상을 해가지고 이제 본국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레인들은 음력 10월부터 음력 1월 사이에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북서풍을 타고 엄청나게 힘든 황천항해를 통해서 일본 열대에 도착하지만 갈 때는 남풍 계열의 바람을 받아야 됩니다. 가능한 남동풍이 좋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항하는 것이 바로 노토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 있죠? 제가 1998년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후쿠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본 측 기록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항구의 존재는. 여기서 배도 정비하고 심지어는 새로 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토반도는 우리 민족, 특히 바레인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곳이죠. 참,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의 해양사 연구가 잘 안 돼 있을 때 일이고요. 지금도 우리 학자들은 대부분 잘 그 인용을 안 합니다. 저는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요. 일본인들은 일본의 항해술 조선술이 매우 뛰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때 발해가 있었고 일본국이 있었을 때 일본국의 해양활동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그런데 사료에 근거더라도 그건 틀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해양을 연구하는 데는요, 해양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일본보다는 우리 통일신라나 발해가 더 강하죠. 저는 바레인들을 아시아의 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시기에 바이킹들이 노르망디를 비롯해서 영국을 비롯해서 심지어 지중해까지 오면서 전 유럽 지역의 바다를 막 누리고 있거든요. 그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 바레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항해, 바이킹의 앞바다인 북해보다 더 험악한 이 동해, 겨울 동해를 건너다닌 사람들이 바레인들이거든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레인들이 돌아갈 때는 당연히 배를 수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배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는 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기록들이 일본 측에 남아있으니까 일본 학자들은 발해 조선술이 떨어졌고 그래서 일본이 배를 만들어줬거나 조선술을 도와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나마 인용을 하는 학자들도 일본 측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그건 틀렸습니다. 당연히 배는 파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배는 출발하기 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짧게 배를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항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바레인들의 기술력이지 일본인들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일본 측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레인들이 출발하는 데 배를 수리하거나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나무 때문에 그 지역의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그만큼 8세기, 9세기경에 발해와 일본 간의 교류는 엄청나게 중요했고요. 특히 일본 열대 입장에서는 정치, 군사적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시카와현, 특히 노토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입장에서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공감해야 되고요. 그들이 안녕하기를 빌어줘야 되고요.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됩니다.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 기회에 더불어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또는 애국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알고 연구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특히 학자들은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학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에게 자존심이 필요하듯이 학문에도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문을, 역사를, 특히 우리 한국의 역사를 연구할 때는 자존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일본 열도의 이시카와현 그리고 노토반도 이 지역의 참상에 대해서 깊은 슬픔의 감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지역이 선사시대부터 특히 고구려와 발해시대 때 우리 민족과 정말 연관 깊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갖거나 아니면 많이 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망각하고 역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미래는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